혹시 돈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통장 잔고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던 적 있으신가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물처럼 보일까봐 애써 괜찮은 척 했던 그 밤, 그 복잡한 마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조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담아왔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돈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그 말,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자랐죠.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돈이 없으면 행복을 지키기 어렵다는 뼈아픈 현실 또한 우리는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을 느끼죠. 돈을 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속물적인 욕심일까?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이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때 느끼는 불편한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 아닌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는 쪽을 선택하죠. 돈의 문제가 바로 이 인지부조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부자가 될 방법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바꾸는 손쉬운 길을 택하죠. 즉, 나는 원래 돈을 원하지 않았어. 혹은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의 생각을 수정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포도 기제와 같은 방어 기제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보며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이 없을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우처럼 가질 수 없는 부를 향해 돈은 행복과 무관해. 부자들은 다 불행할 거야라고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때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철학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겪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인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 주제의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목마른 사막 여행자를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는 사막을 걷는 여행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이죠.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가진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이때 여행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물은 생명이야 반드시 찾아야 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들어가는 갈증의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별로 목이 마르지 않아. 물 없이도 살 수 있어. 물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이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때로 이 두 번째 여행자의 자기 기만과 닮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막에서 돈이라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 지쳤을 때 그 갈증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나는 물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몸은 필사적으로 물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중요성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돈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마저 잃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는 돈이라는 물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돈에 대해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돈은 단순히 교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보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매우 강력한 강화물로 작용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죠. 이 회로는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회적 안정을 받을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돈은 이 모든 생존 필수 요소를 얻을 수 있는 만능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전한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뇌는 돈을 얻는 행위를 음식을 얻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존 활동으로 인식하고 돈을 벌거나 얻었을 때 보상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벌 때 기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잃거나 부족할 때는 어떨까요? 이때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곳으로 맹수를 마주쳤을 때와 같은 원시적인 위협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뇌는 금전적 손실이나 빚 독촉과 같은 상황을 이 맹수의 위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온도 조절 장치에 비유해 볼 수 있죠. 우리 몸이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듯 우리의 뇌도 적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충분할 때는 보상회로가 작동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실내 온도가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돈이 부족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편도체가 즉시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위험, 생존 온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때 돈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영하의 추위에 보일러가 고장나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난 추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추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돈의 중요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뇌가 보내는 생존 위협 신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평온을 얻는 길은 추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이 춥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보일러를 고치거나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적극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부의 축적은 돈에 대한 무지와 회피의 벽을 허물고 그것을 내 삶의 소중한 도구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